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박석순 교수님 모시고 환경 공부할 때가 참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리가 잘 몰랐던 것 또는 이 뭐 어렴풋하지만 좀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밝혀서 설명을 해주는 말 그대로 이 과학하는 기분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 교수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말 바로 했습니까? 아이고, 뭐 감사하죠. 예. 오늘은 예. 미세먼지 얘기입니다. 예. 그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예. 목요일 날 이제 국무총리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예.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저는 이제 미세먼지 대책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나오거든요. 예. 나오는데 선진 이 대도시의 사례를 보면은 예.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우리 하다가 안 되면 중국 탓하고 예. 그래도 중국 탓만 하면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 가서 또 말도 한마디 못 하고 예.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도 보면은 일부 좋은 정책도 있어요. 네. 좋은 정책도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것도 좀 이렇게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도 아마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이 과연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예. 마침 말입니다. 그 지금 중국이냐, 뭐 국내냐, 자동차냐, 뭐 난방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마침 지난 지난주부터 지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그저께까지죠. 그저께까지 11월 12일까지 제가 그 자료를 분석을 해봤어요. 네. 분석을 하면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네. 앞에 이때 하나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뒤에 또 한 번 나타났어요. 네. 그 가운데 이제 비가 왔지요. 맨 아래에 있는 저 색깔이 저게 뭔가 비 온 겁니다. 하늘색. 하늘색. 예, 저게 비가 온 거고. 근데 앞에는 보면은 바람이 안 불었죠. 두 번째가 이제 풍속이거든요. 네. 바람이 안 불고 대기가 아주 안정화되는 그런 예. 상태에서 저 미세먼지가 생겼다고요. 네. 그 두 번째는 뭐냐? 바람이 세게 불었죠. 초기에 그죠? 예, 초기에 바람이 세게 불고 이제 바람이 약해지면서 또 한 번 고농도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앞에는 보면은 여기에 일사량이거든요. 일사량이 이제 줄었죠. 줄고 이때가 뭔가 하면 대기가 굉장히 위에서 내려 누르는 또 수분도 많고 일부 이제 뭐 아주 방무 같은 그런 것도 끼고 하고 뒤에는 보십시오. 여기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길 때 저때 뭔가 일사량이 높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원인인지를 일반인도 쉽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건데 뭔가 하면은 앞에 거는 뭐냐? 저게 이제 국내 발생 미세먼지예요. 네. 그 얘기는 공기가 차분하게 바람도 안 불고 일종의 습기도 좀 있고 네. 위에서 내려 누르는 그런 상태에서 지상에서 지면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긴 게 이게 국내 발생이고 더스트 돔이라 부르는군요. 예, 더스트돔. 저게 먼저면은 먼지돔이라 그러죠. 예. 그 두 번째가 뭐냐? 우리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왜 도시 위에 그렇죠. 뿌옇게 보이는 그거 예. 이제 그거죠. 예.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저걸 스모그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요? 저게 일종의 스모그라기보다도 이게 뭔가 하면은 먼지돔 현상 또는 이제 더말 아일랜드라 해가지고 그 열섬 현상. 열섬이죠. 예, 일종의 도시가 이제 열을 많이 쓰고 하니까. 근데 두 번째를 적어 보면은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중국에서 온 거지요. 중국에서 오는 저 이번에 나타난 저 두 가지가 연일은 나타난 저 두 가지가 딱 국내 발생과 중국 발생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게 중국인이 뭐 중국에서 70% 왔느니 중국에서 20% 왔느니 뭐 국내니 뭐 이렇게 하면서도 모르는 게 뭔가 하면은 사실 이 두 가지 우리나라 생기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 일대가 있고 국내만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저게. 그 지난번에 그 일부 언론들이 예.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발생해서 온다고 할 때 예. 실제로 그 해군 함정이나 뭐 예. 이 선박을 이용해서 예. 이 서해 바다에 예. 항해 나가서 예. 그 여러 번 관찰했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 중에는 황해는 오히려 맑고 깨끗한 그렇죠. 날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렇고 오히려 북경이 예. 우리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그리고 황해에 이 지나가는 바람이 말입니다.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지나가는 바람이 가끔 있답니다. 예. 그리고 그 황해에 굉장히 큰 그 완충이 바람들이 있는 거죠. 완충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런 경우가 한두 번씩 있는 거죠. 중국에서 날아올 때. 그래서 우리가 답은 저거예요. 떠도 그때 있고. 다르다는 거죠. 예. 그때 다르고. 다르구나. 예, 다르고 국내 발생어는 그건 늘 중국에서 있는 거고. 예, 오든 말든 항상 기회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뭔가면은 그렇다면은 국내는 항상 이 발생원이 있는데 그런데 날씨가 맑단 말이죠. 그럴 때는 왜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 날씨가 좋을 때 네, 미세먼지 낮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뭐냐면 우리나라에 서울에 자동차가 다니고 뭐 난방도 하고 다 하는데 예. 왜 괜찮았냐? 예. 그게 바로 저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저농도 미세먼지가 위에 아래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더라도 농도가 높지 않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 날라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저걸 우리가 뭔가 하면은 unstable, 대기가 불안정할 때. 이 대기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안정되는 게 좋잖아요. 네. 대기만은 불안정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면이 따뜻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지면에 빨리 올라가죠. 예, 지면에 있는 공기는 더워지니까 더운 공기는 가볍고 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저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저럴 때는 괜찮았는데 스모그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온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죠. 중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물론 위에서 아래에서 나오는 것도 예. 중요하지만은 기상이 아주 중요한 거죠. 기상이 저래 가지고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그러면 이 발생원 대책을 냈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중국에서 온다 그랬는데 국내 발생원 대책을 내느냐? 두 가지 공간적인 이유가 있고 시간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국내 발생원은 중국에서 와더라도 기여를 하고 예. 중국에서 안 오더라도 기여를 하니까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그렇고 또 공간적으로 뭔가면은 국내 발생원이 우리한테 훨씬 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죠. 언제나 있고. 그렇죠. 언제나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도 뭔가면은 국내 대책을 이렇게 세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대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비상대책. 저게 이제 정부에서 한 이야기죠. 고농도 미세먼지의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게 뭔가 하면은 저감 조치 발령 기준을 지난번에는 16시간 동안 평균이 50 마이크로그램 per 입방메타가 되고 다음 날 예측이 또 50 되면은 발령을 했는데 이번에는 2시간만 75가 넘고 다음 날 50 마이크로그램 초과한다고 나면은 발령을 내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결국은 뭔가 하면 이번 조치는 비상저감 조치를 더 빨리, 더 자주, 더 넓게, 즉 전국도 또 수도권만 아니고 전국 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걸 했는데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과거에는 이게 기존에는 공공 부분만 차량 이부제 하다가 이번에는 민간 차량도 2부제 또는 뭐 5부제를 자치단체장이 내도 된다, 낸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민간까지 확대를 한 거죠. 확대를 하고 비상저감 조치 시 수도권에는 저 노후 경유차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노후차 220만 대, 상당히 많은 차들이죠. 네.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런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나 이거지. 민간 차량 2부제 저거는 효과가 있느냐. 또 보십시오. 보면은 개선 효과에 문제가 있고 국민들을 뭐 2부제 하면은 고생하지요. 그러다가 2부제 하면은 국민들이 대부분 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 대중교통이 지금 뭐 지하철 10,000원인데 버스하고도 지금 뭐 난리인데 그 많은 사람을 이 대중교통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네. 그것도 문제고 보십시오. 보면은 또 그러면 이제 또 민생의 경제적 피해들 뭐 네. 차량도 운행 못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비상조치도 말입니다.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초중고를 휴교하고
실제로 저게 뭔가 하면 한겨울에 방학 빼고 나면은 그래 많지 않다고요. 그리고 노린이나 노약자들을 외출 자제를 하는 것이 그게 낫지 저런 식으로 자주 해가지고 이부제하고 이럴 필요가 필요가 있느냐. 그게 전부 차량으로 가지고 이제 그걸 하거든요. 또 두 번째 이제 상시 대책을 그 원인 저는 원인 대책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아예 그게 안 나도록 하는 게 좋지요. 예. 이런 비상시가 안 나도록 하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하면 자주 비상시를 하고 차량 이부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뭔가 하면은 아주 오래된 차들은 수도권 진입을 못 하겠다. 그게 문제인데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게 효율적이 있느냐, 국민 고생에 문제가 있느냐. 그 상시 대책은 한 5가지가 나왔는데 이 크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잘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것도 뭐 늘 하던 이야기. 석탄 화력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겠다. 늘 하던 이야기고. 또 하나 좀 새로운 게 뭔가 하면은 항만 도심 지역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 선박을 규제하겠다는 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범부처 뭐 저것도 늘 하던 이야기죠.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협력을 내실화하겠다. 뭐 저것도 늘 하던 이야기. 중국에는 말도 예. 못하면서 그 이야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데 이 자책 이거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이제 벌써 저걸 해야 되는데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이 크린 디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일부에서는 저걸 크린 디젤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우리 MB 정부 때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한 거네.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 클린 디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유럽 예. 자동차 회사들이 디젤 이 그렇죠. 팔아먹으려고 예. 시작한 캠페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 디젤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대신에 뭔가 하면 환경에는 나쁘고 예, CO2만 적게 배출하는 거죠. 예. 그거가 잘못되고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이건 잘한 거지. 그리고 이제 항구 도시에 선박 연료 황함량 기준 낮추고 근데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오버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배라는 거는 주로 이제 그 바깥에 바다에서 엔진을 돌리고 항구에서는 정박해 있잖아요. 네. 나갈 때 그때 일부인데 그러고 또 지금 배를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실효가 있겠나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번 대책이 비상시도 그렇고 상시도 그렇고 차량에 이게 집중 관리가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기 오염에는 이동원이 있고 고정원이 있다. 아하. 근데 저 이번 대책은 주로 이동원이다 이동원. 이런 거군요. 그 고정원은 대표적인 게 난방이고 뭐 비산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고정원은 지금 뭐 여기서 언급을 거의 조금만 했는데 거의 없어요. 없고. 네. 근데 이번에 이 정책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11월 8일 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우리 또 재미있는 이 저 박원순 시장은 도시농업으로 해결하겠다. 어디 가서 또참 박원순 시장은 뭐 카드 장사도 해보겠다 그러고 뭐. 근데 저 또 희한한 데가 있어요. 미세먼지에 대응한 도시농업의 역할을 해가지고 저게 이제 10월 10일 날인가 뭐 했는데 하여튼 저런 이야기를 한 거지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말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이 동그라미 한 3개 정도 쳐줘야 될 그런 잘한 거고 이거는 조금 뭐 지금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되겠나. 이거는 참 정말 웃기는 이런 정책이라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이거죠. 고정원 대책이 이번 대책에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고정원 대책을 세우는 게 지금 이 정권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럴 수가 있죠. 아니 기본적으로 원전 안 하겠다 해놓았으니까. 그렇죠. 전기가 없으니까. 네, 원전을 안 하겠다 해놓으니까 나머지는 뭐 발전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렇죠. 근데 뭐 새만금 뭐 태양광판 깔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태양광판 깔고 나면 새만금 그 호수나 하는 거 온 오염 물질로 뒤범벅일 텐데. 예. 거기다가 참 이게 이- 이제, 예. 태양광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 모양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도 나고 예. 뭐 저수지 오염되고 뭐 산사태 나고 뭐. 그리고 중국에 지금 중국제를 많이 쓰거든요. 태양광 패널이 중국이 지금 그 태양광 패널 말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뭐라고 하는 거죠? 농지의 20%가 중금속으로 오염됐다는 거네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 한번 정리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례를 한번 보자 이거지. 한때 저렇게 대기가 나빴던 뉴욕하고 영국 런던 말입니다. 저 밑에 있는 게 전부 저 재난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저게 뉴욕, 런던이 저게 뭐 살벌합니다, 그죠? 예, 4천 명 죽고 뭐 그렇게 했던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변했잖아요. 어딨냐?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자료인데 뉴욕이 지금 뭐 대도시 중에 제일 좋고 런던도 보십시오. 뭐 거의 뭐 4위인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저렇게 된 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서울은 지금 저기 있죠. 저기 있는데 그렇다면은 쟤들이 어떻게 됐느냐? 런던은 에너지 정책을 보십시오. 195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나왔는데 전부 뭐냐? 과거의 고체 연료, 액체 연료, 대기 이게 뭐 대기 석탄, 석유, 그죠? 석유 그렇죠. 그 저기 오일 돼 있는 저거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해가 뭔가 하면은 고체 연료가 기체 연료에 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기 오염 물질을 내거든요. 그걸 다 기체하고 전기로 바꿨잖아요. 바꿨고 또 이분이 또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 현 그 런던 시장이죠. 그러네요. 이분이 예, 그 파키스탄 예, 이민자 출신입니다. 예, 파키스탄 택시 기사가 버스 기사 아들이 버스 기사의 아들. 예. 예. 그 저분이 가지고 뭐 했느냐? 하이브리드 버스 만들고 수소 버스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네. 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나오죠. 빌딩 녹화사. 저게 아예 빌딩 녹화를 하면은 런던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네. 펀드를 줘가 저렇게 하는. 저래가지고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리고 뉴욕을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뉴욕도 한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린 빌딩 블룸버그 시장이 뭐 했느냐. 난방연료 바꿨는 거죠. 그리고 건물이 오염 발생원이었던 것을 공기 정화기로 만들겠다. 우리도 저런 정책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마이클 블룸버그 지난번에 보면은 그 황산화물을 69% 딱 5년 만에. 그 다음에 수 저게 뭔가 하면 금냉이라는 건데 저것도 미세먼지죠. 저게 23% 줄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저분이 그 야후에 그 광고 붙여가지고 뉴욕시에 전부 다 택시들을 하이브리드 바꿔놓는 거죠. 우리는 웬만하면은 전기 택시를 서울시에 좀 하는 것도 필요할 건데 그런 네. 정책은 안 나와요 보면은. 이게 나오는 건데 몇 가지 영연체가 아니 그대로 그러니까 가졌는데. 한국의 지금 이 집권 세력들은 뭘 한다 그러면 규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차에서 미세먼지 나온다니까 차 절반으로 줄이라, 이부제해라.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 딱한 사람들이. 예. 지금 보십시오. 저게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부동산 관련,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난방 유류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지역들을 다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뭔가 하면 클린 히트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뉴욕의 아주 오래된 문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또 높이고 그 저기 보면은 뭐 그린가스도 줄였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보십시오. 메이어 블룸버그, 저분이 블룸버그 통신 만든 이제 뭐 사업가죠. 사업가인데 저분이 뉴욕 대기 오염 대기는 지난 50년 동안에 있었던 것보다 제일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기를 개선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저런 정책들을 좀 보면 될 건데 말입니다. 저거 보고 북경도 사실은 저게 북경도 한번 보십시오. 맨 먼저 북경이 지난 2013년도에 클린업 플랜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나온 거면은 먼저 저거예요. 석탄 보일러를 가스나 전기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안에 있는 공장들, 그 다음에 뭐 화력 발전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 오염 많이 내는 그 자동차 같은 것들을 없애고 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쟤들도 뭔가 하면 저거예요. 석탄을 줄였다는 거죠. 저게 이제 2014년도부터 13년도 그때 계획에 2017년도까지 뭐 했느냐. 석탄을 줄이는데 특히 북경에 많이 베이징에 줄였네요. 줄여가지고 보십시오. 그 왜 저랬느냐. 베이징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겨울에 대기가 나쁘거든요. 겨울에 대기가 나쁘다. 당연하겠습니다. 난방이죠. 난방이죠. 겨울에 대기가 나쁘다는 것은 난방이다고요.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지금 저때
4년 동안 35%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큐빅메타의 100 마이크로그램이군요.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나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2014년하고 17년 사이에 35%나 좀 개선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대기 정책의 기본이 뭔가 하면은 겨울에 대기가 문제되면 난방을 하고 여름에 대기 정책이 대기가 나쁘면은 자동차로 하는 거예요. LA 스모그 같은 것들이 뭔가 하면 태양광이 내리쬐니까 거기에 스모그가 생기고 그때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그때 이제 대기가 나쁘니까 저런 데는 여름에 대기가 나쁠 때는 자동차를 예. 겨울에 나쁠 때는 난방이 우선이죠. 물론 뭐 겨울에 자동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겨울에는 난방이 우선, 여름에 아주 태양광이 내리 주범이 거기에 있다. 그때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겨울에 나쁘다고 해요. 이게 지금 보면 나쁜 게 여기인데 봄에도 일부 있죠. 3, 4월 저때. 저때가 뭐냐? 바로 저겁니다. 저기 바로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저때 이제 중국에서 오는 것들, 그다음에 뭐 몽골에서 오는 황사 이런 거거든요. 오히려 저 겨울은 실제로 중국에서 덜 넘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그렇게 공기가 나쁘지 않아요. 또 여름에는 뭐 바람이 반대로 부는 거죠. 그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난방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여기도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서울에 뭐 추정치지만은 2016년도 보면은 자동차에서 25%, 그 다음에 난방이나 이런데 파워플랜트에서 39%,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산먼지, 그러고 건설공사 뭐 나오죠. 그 결국 뭔가 하면 이 자료를 믿으면 보면 말입니다. 이동원에는 25%밖에 안 돼요. 고정원에 75%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고정원 대책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러고 있어요. 고정원 대책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연탄 나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나왔는 지금 미담, 겨울에 미담이 뭔가 하면 연탄 나누기 하고 있다. 아직도 저짓하고 있는 거죠. 그 물론 뭐 현대상선이 했다고 뭐 자랑하고 언론에 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연탄을 지금 뭐 2,200장을 홍제동에 보내가지고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저게 물론 에너지 빈곤자들한테 다른 대책을 해줘야지. 보십시오. 근데 이 자료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영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고체 연료예요. 고체 연료가 내는 이제 대기오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죠. 예. PM 2.5 아니에요. 요게 이제 그 다른 거는 이제 중간에 뭐 스토브 같은 거 있고 요 밑에 보면 요게 액체 연료예요. 이게 이제 가스와 전기예요. 이게 얼마 차이가 나는가 하면 말입니다. 고체 연료가 기체 연료보다도 4,000배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지금 우리나라 자료가 없어가 제가 뭐 영국 자료를 가지고 뭐 그죠? 그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4,000 가구가 사는 마을에서 전기나 가스 쓸 때 하고 그 4,000 가구가 내는 대기오염 물질하고 한 가구가 무연탄 쓰면은 똑같다.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무연탄 이 보일러가 이 미세먼지 저감 장치도 없고 그냥 오픈 파이어 아닙니까? 그냥 연료가 태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무연탄 문제를 저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저감 장치가 있죠. 집에서 쓰는 무연탄 이거는 오픈이다. 오픈되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과연 난방을 어떻게 쓰느냐? 2017년도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소 연구원에서 나온 저 자료를 보면은 저게 정식 자료죠. 석탄 소비는 어떻고 석유 제품, 석유를 이제 뭐 휘발유, 등유 뭐 나눴는 거죠. 네. 저 자료를 지역별로 나오는군요. 예, 지역별로 나오고 연도도 어떻게 변 나오는데 저 몇 가지 제가 한번 봅시다. 서울시에서 무연탄을 87,000 TOE가 저게 에너지 단위인데 석유 1톤 연소시 나오는 발생 에너지. 제 말은 뭔가 하면은 87,000톤 석유 에너지만큼 쓴다는 거예요. 경기 인천시는
일부 또 유연탄도 써요. 물론 인천시의 유연탄은 그쪽에 있는 화력 발전소나 뭐 다른 데 쓸 것 같은데 네. 저거 있지요. 경기도도 있지요. 서울시도 뭐 등유, 중유 뭐 저런 것들이 전부 저게 뭔가 하면 난방으로 쓰는 거죠. 네. 저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기에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근데 또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연탄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요. 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가지고 연탄 공급을 할 게 아니고 그 연탄 가격 오르면 덜 쓸 거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연탄 만드는데도 저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연탄 저게 뭔가 하면은요 제조 공장이 있다든지 지금 운반할 때도 저게 어마어마한 인체에 저게 유해하거든요. 예. 그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지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연탄 제조 공장, 예. 시멘트 제조 공장, 뭐 레미콘, 그다음에 연탄 쌓아놓는 창고 이런 데거든요. 먼지 뭐 비싼 그렇죠. 먼지죠. 그 저런 거를 지금 계속 저러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하나는 이제 저게 나왔어요. 저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지고 전옥수 보일러를 지원한다. 전옥수 보일러가 뭔가 하면은 질소 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일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자금을 지원해 준다. 뭐 저런 거 나왔는데 저것보다는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무연탄 쓰는 거를 어떻게 지금 막아야지. 지금 서울 수도권도 저래 서는데 전국은 많이 쓰죠, 지금. 그 저런 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엉뚱한 자동차 이부제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빨리 이 고체 연료, 액체 연료를 예. 선진 대도시 모양으로 기체 연료나 전기로 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래야 서울이다 이야기하면서 선진 대도시에서 하는 일들을 다 정리해 둔 거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관계되는 분들이 아마 이걸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그린 빌딩, 크린 로드, 뭐 집진 녹화, 미세먼지 비산먼지 관리 그리고 또 뭐 공기 청정기들 뭐 이런 것들 선진 대도시에 쓰는 거 있다고요. 예. 그런 거를 좀 보고 마지막 결론은 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좀 참고하라. 지금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뭐 이제 보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좋아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미세먼지 자체가 지금 많아지고 있기는 많아지고 있나요?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죠. 최근에. 아니 근데 보통 저희들이 뭐 대학 시절이다, 뭐 30대 때다 이런 때하고 비교 보면 그렇죠. 서울이 좋아진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서울은 말입니다. 1980년도에 처음으로 대기를 측정을 했어요. 예. 그 전에는 측정하는 기술도 없었죠. 측정소도 뭐 제대로 안 됐고 그때는 뭐 했느냐. 예. 80년대 이전에는 대기를 연구하던 사람이 길에 가가지고 가로수 잎을 따가지고 그 잎의 상태가 어떠냐 따라가지고 대기가 나쁘냐 안 했냐. 아, 그렇게 했군요. 그걸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제가 1980년대에 81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7월 달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지금의 제가 그 원장을 했던 국립환경과학원 그때는 국립환경연구소였어요. 네. 거기서 인턴을 했어요. 그 인턴을 하면서 그거 했군요. 인턴을 하면서 제가 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저걸 따가지고 가로수 잎을 따가지고 이것이 대기가 나쁘구나 좋구나. 그 우리나라는 80년대에 처음 대기를 측정을 하면서 근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황산화물 같은 것들은 거의 1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냥 느끼기에도 신문 보도로는 뭐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 보면은 맑은 날씨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 보면 우리 박 교수님이나 저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 산에 올라가 보면 서울이 그냥 새카만 벨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꽤 옅어지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면 좋아졌는데 미세먼지가 한 번씩은 좀 심하게 오는 것 같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기상적인 거. 그리고 그때보다는 훨씬 지금 뭐 훨씬 좋아지고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디젤 차라든지 아직도 우리가 선진 대도시 가려 그러면은 더 좀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 디젤 차 이 엉터리 소동 다음 주에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 디젤 차 이 캠페인이 나올 때부터
왜냐하면 디젤차 뭐 예를 들어서 BMW다 뭐 네. 예, 독일의 좋은 차들이 뭐 아우디다 뭐 네. 디젤 차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차 자체도 엉터리지만 몇 년만 지나면 탱크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상표를 붙이려고 예? 그 상표 값으로 미친 가격을 지불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왜 그래서 결국은 BMW에서 저 BMW였나요? 그 왜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그 사건 터졌잖아요. 예, 예. 연비 조작해가지고. 연비 조작. 연비 조작하고 디젤 이 자체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참 불운한 디젤이라는 사람도 디젤 엔진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살했어요. 아 그랬나요? 네, 디젤이라는 사람이 자살하고 디젤 자신도 비극적으로 끝났고 최근에 조금 뜨다가 이게 보니까 별로 녹색 성장의 흑우가 그어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